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서울 인구 다음으로 이제 부산 350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가 인구 300만 명으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인천이 예전에는 빛을 발했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크겠죠. 서울에서 사실 좀 굉장히 멉니다. 멀고 서울까지 가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공급도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인천이 2017년, 18년, 19년, 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공급이 많아요. 그럼 이런 공급은 굉장히 국지적으로 이렇게 몰빵을 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신도시에 뭐 연수구에 이제 송도 신도시라든지 서구에 청라라든지 지금 검단이라든지 이렇게 막 어떤 신도시 택지지구를 만들면서 몰빵을 해서 이 지역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 놨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구도심은 굉장히 개발 호재라든지 어떤 새 아파트가 없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낙후되고 막 슬럼화시키는 그런 이제 세월을 겪어왔어요. 여기 2018년도에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망발을 했죠. 이부망천이라 그러면서 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말을 해서 지역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부천 사람들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천이 오르면 이제 부동산 투자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인천광역시가 뭐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그 기류를 잘 타지 못하고 거의 맨 마지막에 돼서 그냥 온기가 조금 전에 질동말동 할 때 그냥 부동산 상승이 끝나버리는 그런 불운한 이제 운을 갖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예전에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 1호선을 타고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굉장히 멀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 주변에 1기 신도시가 생기고 2기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인천까지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 주변에서 30분 안에 교통이 되게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는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천이 그 서울의 대체 역할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공급은 많고 국지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몇 군데만 이제 되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단 말이죠. 송도 국제신도시 가보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든 걸 다 갖춰져 있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인천 구도심뿐 아니라 이 인천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송도 되게 살고 싶어하고, 서울에서 솔직히 송도 한번 가보면 아 여기 살고 싶다, 학군이면 학군, 상권이면 상권, 이제 일자리까지 들어오고 모든 게 되게 좋아지니까 이제 거기다 GTX B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하면서 완전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송도 국제신도시가 인천에 있긴 하나 그냥 자체 브랜드로 너무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우리가 야 이거 뭐 내가 진짜 실거주 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지역이 됐죠. 그럼 저는 오늘 뭐 이런 핫한 지역은 빼고 그럼 인천 구도심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왜냐면 인천 구도심은 그동안 오랜 시간 서름을 받아왔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구도심의 서름을 그냥 계속 받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도약을 꿈꾸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호재를 가지고 도약을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KB부동산 이 주간 동향을 이렇게 봤거든요. 봤더니 인천 어떤가 봤더니 인천 중구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고, 동구 빼고 미추홀구도 빨간불 들어왔고, 연수구는 뭐 완전히 빨간불이
확 들어왔고, 남동구는 조금 들어오다가 주춤한 상태, 부평구는 완전 빨갛고, 계양구는 조금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 서구는 공급 물량 부담이 되니까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 이 연수구와 부평구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연수구와 남동구에 걸쳐져 있는 그런 그 호재? 교통 호재에 대해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GTX B 노선이 이제 예비상송 조사 통과를 하면서 송도에서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부천을 거쳐 신도림 여의도를 들어갑니다. 용산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 송도에 다 갖춰져 있는 송도 신도시에 서울로 들어가는 그런 교통이 되게 부족했는데 이 GTX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호재발로 송도 신도시가 막 미친듯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에서 한 정거장 더 나온 인천시청역 부평, 여기가 이제 부평구잖아요. 얘네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러면 송도 국제신도시에서 한 정거장 나오면 인천시청역, 부평역 여기 정차하는 이 지역도 당연히 서울로의 출퇴근 거리가 훨씬 또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 주변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핫하다 보니까 이 부평구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겠죠. 저는 오늘 이 GTX B에 대해서 설명할 게 아니라 수인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수인선. 이 수인선이 올해 2020년 9월 달에 개통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수인선이 좋은 노선인가 나쁜 노선인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수인선이 어떻게 앞으로 좋아질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인선 라인에 있는 지역들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자, 일단 인천공항에서부터 수인선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을 거쳐서 이제 하기 지나고 송도인데 이 송도는 송도 국제신도시가 아니에요. 송도 구도심, 그 다음에 연수동, 그 다음에 논현동, 그 다음에 이제 월곶, 오이도, 여기부터 이제 안산으로 들어가죠. 안산에 안산공단도 거쳐 고잔역, 중앙역, 한대앞까지 갔다가 한대앞에서 갈라지죠. 한대앞에서 4호선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4호선은 뭐 3번을 거쳐 평천을 거쳐 과천으로 해서 사당으로 가는 거고, 한대앞에서 이제 어천을 거쳐 봉담, 그 다음 수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수인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이 수인선 안에 지역별로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인천공항에도 가고요. 여기 남부 용현동에도 이제 일자리가 있고요. 또 연수동에도 일자리 많죠. 남동공단도 지나가고, 또 오이도에 시화공단, 그 다음에 안산 반월공단, 그 다음에 고잔역,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수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 되게 많고요. 또 이 수인선이 이 송도역을 지나가는데, 이 송도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가 아니고 인천 구도심 송도역이란 말이죠. 이 송도역에 또 인천발 KTX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송도에서 이제 인천발 KTX를 타고 지방으로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또 이 수인선을 타고 몇 정거장 가다 보면 월곶이란 데가 가게 되죠. 월곶에 또 뭐가 생기나요? 월곶에서 이제 시흥을 거쳐 광명을 거쳐 안양을 거쳐 판교로 가는 월곶 판교선하고 또 환승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수인선이 또 어떻게 가나요? 오이도를 지나 안산에 가면 공단역에서 또 소사원시 서해선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또 환승이 되면 이 소사원시에서 대곡 소사까지 또 다 촘촘하게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가면 두정거장 가서 중앙역에서 또 뭘 만나나요? 네, 신안산선을 만나죠. 그럼 신안산선을 만나면 신안산선이 강명을 거쳐 여의도로 가는, 또 이렇게 촘촘하게 또 갈 수 있죠. 수인선 안에 굉장히 좋은 노선들하고 환승이 되면, 이 수인선이 지금은 뭐 다 환승이 되는 이런 노선들이 공사 중이거나 아직 착공을 안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데, 올해 9월을 시작으로 일단 개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천발 KTX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은 착공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개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환승이 되면
너무나 좋은 노선이 되면서 그동안 뭐 서울이나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대로 된 교통망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 지역에, 연수구나 남동구 이런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요. 이 수인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천 연수구 구도심의 송도역이에요. 송도역. 보이시는 것처럼 이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도 출발하고 또 이 수인선도 지나가고 또 두 정거장만 가면 원인제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도 만나고 또 이게 또 어디로 가요? GTX하고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송도역이 이제 구도심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상대적으로 이 송도역이 있는 구도심의 밑에 옥년동에는 너무나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연식이 90년대나 90년대 후반, 뭐 새거라고 해봐야 2000년 초반 이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매가들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이 구도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송도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이 송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벌써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이 송도역 위쪽으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서 뭐 땅을 막 사들이고 막 뭐 환지를 주고 막 이제 지금 이주철거를 하고 막 있었으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인천발 KTX가 계속 이제 연기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수인선이 눈에 보이고 또 여기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게 뭐냐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올 초에 이 옛 여기가 옥골 있거든요. 옥골. 삼성물산에서 여기에 무려 한 2600세대 이제 레미안 들어온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여기가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이 송도역에 복합 환승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면 인천발 KTX도 있고 수인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게 막 다 들어오면 이 일대가 다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희망을 안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투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송도는 송도 국제도시하고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지척에 두고 있단 말이죠. 다리를 건너가면 송도 국제도시인데 송도 국제도시가 그동안 막 개발될 동안 나는 그냥 두 눈 뜨고 쳐다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KTX나 수인선 개통되면서 굉장히 여기에 역세권 개발을 착 하면 예전에 그런 구도심에서 점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탈바꿈이 싹 되면 예전에 그런 구도심의 서러움을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 물량도 되게 많고 연수구는 더더구나 또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아니고서는 섣불리 투자자가 진입하기 힘든 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우리는 이제 어정쩡한 구축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들보다는 새거가 될 놈들이라든지 신축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겠죠. 그래서 송도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옥년동의 구도심보다는 이 수인선 라인으로 해서 인천 쪽에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보셨을 때 새거라든지 준신축 내지는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로 거듭날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내가 실거주로 아직 좀 덜 오른 이런 데를 공략해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을 했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지역, 어떤 미래 가치? 도심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교통 호재가 생긴다든지 또 뭔가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이 되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된다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덜 올랐을 때 아직 이런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 물론 너무 빨리 들어가서 기다리면 너무 많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개통이 가시화되고 착공이 눈에 보이는 이 시점에는 내가 좀 덜 오른 지역에 가서 미래 가치를 품고 실거주 하시면서 실거주 만족도도 누리면서 그 미래 가치를 내가 상승을 먹을 수 있다면 이제 내 자산을 좀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수인선 호재를 가지고 연수구나 남동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